연금개혁 다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개혁, 특히 모수개혁의 경우에 미룰수록 하루에 대략 한 856억 원에서 1000억 원, 연간 약 30조 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더 커져 가게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도 감내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수개혁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에 수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 관련된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쭉 포함한 그런 형식의 안도 좋으니까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의 정용건 집행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같이 해주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 지난 2022년 7월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시기 국민연금 개혁 실패에 대한 호된 비판 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특위 속 전문가 자문기구는 재작년 2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받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논의하던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배란간 구조개혁이 아니라고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후 윤석열 정부 주도의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를 통해 진행됩니다. 애초에 위원 구성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두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가운데서 나온 결과 역시 모수개혁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탕도 아닌 맹물 개혁안이라고 욕먹었습니다. 다시 국회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해서 결정하자였습니다. 전 국민이 모집단이 된 시민대표단이 학습하고 그 과정은 KBS를 통해 4차례나 방송됨에 따라 온 국민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제는 청년, 사용자, 근로자, 지역 연금 수급자 등 대표들이 사전 토론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결론은 보험료 13% 인상, 소득 대체율 50% 인상으로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21대 국회 막판 대폭 후퇴한 정부안 13, 44안을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도 윤석열 정부는 걷어차버렸습니다. 그 명분은 구조개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부의 시간,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의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모수개혁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조개혁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국회 연금특위의 자료지 페이지 수가 105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두께를 보십시오. 모든 내용을 다 논의하고 현재의 수준에서는 구조개혁이 가능하지 않고 당장 시급하게
모수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여야가 거의 다 내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구조개혁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초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연금을 받는 64만 원 정도의 평균 연금액이 많아서 그것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라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도생 내돈 내산을 하나라는 것인지 구조개혁안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개혁의 안이 없으면 국회 연금 논의도 또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지 말고 연금개혁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김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개혁의 시계는 죄다 멈춰서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현할 3대 개혁 과제라고 국민들과 약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연금개혁은 지금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실현할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연금개혁안을 내오기 위한 온갖 복잡한 계산도 해놨고 국회에서 특위도 설치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가동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대표단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수기토론을 거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까지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정부도 여당도 대통령도 복잡하고 지난한 협의와 조정을 거친 수기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거나 그동안 논의의 결과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했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연금개혁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번번이 공전하고 무산되고 결과적으로 좌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책임감의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의 지형 속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과 협의, 즉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들이 뚜렷한 의지와 집행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는지, 이와 같은 설득의 과정에서 때로는 협의와 조정을, 때로는 의지의 관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한 국면마다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와 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연금제도 개혁의 문제를 마주한 시험장에서 문제풀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작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며 문제를 풀어가는 수험생 역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뒷짐지고 문제풀이 과정을 관리하는 시험감독관이나 저 멀리 교문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며 기도하는 관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이 시험을 통과할 리 없습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기나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입니다. 지난주 21대 국회에서 운영된 바 있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뜻깊은 결과물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역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당시 참여하셨던 김상균 특위위원장께서는 발간사를 통해 대표성과 수기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재정 안정화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참여한 시민들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절충하고 존중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회에서 벌어진 작금의 일들은 국민의 생각, 국민의 성숙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정부 여당은 한 달여의 시간을 허비하고서 갑자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입법을 포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시민의 소중한 결과물을 무참히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여당으로 하여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빠르게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이를 일단 시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구조개혁을 빌미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구조개혁안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구조개혁안을 불이 나게 만들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시민의 의견을 적극 껴안고 소위의 결론이라도 내기 위해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드러진 노인 빈곤의 짙은 그늘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수습 대체율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반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시간을 2년 전쯤으로 돌려봅시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금 개혁은 교육, 노동 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도 우리는 개혁을 계약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믿어보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참 순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찾았고, 국회는 연금특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작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내었습니다. 정부는 모수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비겁하다고 보았지만 이때도 개혁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2번 속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정하여 토론과 수기를 통해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이번에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21대 국회에서의 개혁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되었고 성안되었고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이 없다거나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할 의지가 없구나. 다 빈명이구나. 구조개혁 이후에는 다른 핑계를 대겠구나.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경영계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 부담을 철지단 유행가처럼 다시 엎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번 국회에서도 개혁이 물 건너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3번은 속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는 길게는 2007년부터 짧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이미 논의되고 완숙된 안입니다. 또한 시민대표단 56%가 선택한 최선의 안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금개혁을 법제화하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 역시 국민들의 뜻대로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가입니다. 올해 4월 연금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들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여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거쳐한 테이블인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모수개혁 하나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지금까지 모수개혁이 제대로 된 수치조차 내놓지 못했으면서 여당의 입장에 찬동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구제개혁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한없이 사적연금에 가깝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세대 간 연대를 훼손하는 동시에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연금 노동자의 거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란과 우려를 종식시키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는 믿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 또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모수개혁부터 연내에 입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